전북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북 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일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연구 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등이 발암물질 폐기물이 대량 매립돼 있는 익산 폐석산을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전북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산업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이어 현대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의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대우 상용차를 인수한 뒤 연간 10,000대 넘게 상용차를 생산해온 타타대우입니다. 지난 2014년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점차 줄더니 조업 일수를 줄여야 할 만큼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판매 물량 감소로 인해서 12월에 일부 지금 한 10여일간 휴무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국내 최대 상용차 생산 공장인 현대차 전주공장은 화물차 재고로 최근 5일간 휴업했습니다. 지난 2014년 6만 9천 대를 기록했던 생산량은 지난해 5만 7천여 대로 17% 가까이 줄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건설 경기 침체와 물동량 감소 등 국내외 경제 불황을 탓하지만 오히려 세계 상용차 판매량은 2009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이 원가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내구성을 비롯한 기술력 격차 때문에 타타대우는 동남아와 중동 수출이 정체됐고 현대차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습니다. 부처에 가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빚이에요. 생산 대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좀 낮아지는 거죠. GM 사태로 인한 승용차에 이어 전북 상용차 업계마저 위기감이 감지되면서 대응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산업 육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524억 원을 들여 익산 에코 융합섬유 연구원터에 기술 지원센터를 세워 산업 현장에서 쓰는 안전보호 장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첨단 섬유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구 용역, 좀 생소한 말이죠.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연구 용역은 크게 학술 용역과 기술 용역, 설계 용역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 연구 용역은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의 용역비가 쓰이게 되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연구 용역 보고서가 표절이다, 부실 용역이다, 특혜다,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북의 연구 용역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2해 전 한 대학 연구기관에 의뢰해 만든 학술 용역 보고서입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활용할지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 가운데 9군데가량이 한 인터넷 블로거의 글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수로에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블로그에서 인용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어 일부 단어 이제 빼고 바꿔치기 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거의 99%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해당 연구기관은 인용을 빠뜨린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표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용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추천을 일일이 다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은 그냥 미비한 점이고. 정읍 씨는 지난해 동학과 관련한 학술 연구 용역 2건을 지역의 한 연구기관에 맡겼습니다. 같은 날 한 건에 3천만 원씩 주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인한 때 동일 날짜에 2건의 용역 계약을 한다는 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정읍 씨가 최근 3년 동안 지역 동학 관련 단체와 여기에 소속된 연구기관과 맺은 용역 사례는 모두 11건. 예산만 9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시비가 일었지만 정읍 씨는 절차에 따라 계약했다고 강조합니다. 당연히 그 실적 비교 분석을 하죠. 그래도 여기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만한 데가 없다. 부안군은 지난 2015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주제로 2건의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한 용역 업체가 맡았는데 보고서는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비슷한 용역을 굳이 나눠서 맡기는 게 관리인지 다른 연구기관에 물어봤습니다. 한 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죠. 그 묶어가지고 어차피 다 할 것 같으면 다 대충 한 대평강 이뤄져서 절감하자. 부안군은 정부 공모 사업을 위해 해당 업체와 수의 계약했다는 입장입니다.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2차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또 우수업체가 좀 선정 지을 수도 있는 경우가 좀 드물고 해서 능력이 많고 혼자를 좀 준비해서 했죠.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발주하는 연구 용역 규모는 한 해 평균 200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2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 과정이 여전히 투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 투명하지 않은 계약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구 결과물도 사실은 부실하거나 실제로 활용이 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연구 용역이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검찰은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수사에 반영하는데요. 전주지검은 봉침 사건을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로비까지 불거진 전주 봉침 사건.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던 이모 씨는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입막음하려 협박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자기를 돌봐주고 있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재신을 똑바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축소됐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사진도 검찰이 가져갔을 텐데 그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아니 안 이루어졌다고 봐요. 이루어졌으면 여기서 이렇게 축소되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수사가 막혔다는 전주시 고위공무원의 녹취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주 전주지검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의 적정성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대검 측은 일주일이 넘도록 이런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봉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여론에도 검찰이 아예 귀를 닫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대량 매립해 문제가 됐던 익산 폐석산이 복구됩니다. 환경부 등이 2,900억 원을 들여 복구한 뒤 나중에 업체의 비용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순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소등 1급 발암물질이 든 지정 폐기물이 대량 매립된 폐석산. 침출수가 대거 농경지와 하천으로 흘러드는 현장을 KBS 취재진이 고발하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긴급 복구하라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매립한 업체들은 환경부의 복구 명령에도 2년째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가 행정 대집행으로 대신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저희들이 처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은 행정 대집행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2,900억 원가량. 우선 세금을 투입하고 나중에 업체들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산시, 환경부, 전라북도와 상세하게 협력을 해서 비용을 국비,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도 여전합니다. 행정 대집행 일정과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은 없고 업체들이 복구하겠다며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류 한 장, 두 장 가지고 저희들이 좀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겠죠.
어렵게 마련된 폐석산 대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내년 사업 예산으로 2조 4천여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59개 사업 2조 2천억 원, 농촌진흥청이 749억 원, 산림청 743억 원, 해양수산부 663억 원 등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사들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허점을 노린 보험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에서 남성들이 돈 뭉치를 주고받습니다. 이 돈은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입니다. 사고도 수정하려고요. 오늘 날짜고요. 조금 전에 1시쯤에. 네, 바로 접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이른바 조기 합의금입니다. 단순한 사고는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기에 합의하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실제 40여 명이 가담한 이 사기단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말부터 8달 동안 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원칙상 보험사는 사고 증거를 제출받거나 현장을 찾아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합의하는 게 있습니다. 경비사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합의하고 요청이 있으면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 보험 사기 규모는 연간 1,500억 원대. 사고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허술한 관행이 보험 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한국GM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한국GM노조는 7차례에 걸친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이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측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단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을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치를 예정입니다. 여론조사로만 후보를 선출하며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합니다. 여론조사에 앞서 11일에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이 참석하는 경선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4년 전 지방선거 때 관광객 1억 명 유치, 도민소득 2배 증대, 인구 300만 명 달성을 약속한 이른바 123 공약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 지사는 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123 공약을 임기 안에 이행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고 전북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선거 구호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은 당시 송하진 후보 선거 공보물에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은 123 공약이 담겨 있다며 임기 안에 이행하겠다는 공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6.13 지방선거 남원시장 예비후보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시장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의 한 장애인 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의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각종 서류를 조작해 지자체 보조금 500만 원을 빼돌린 정황을 잡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전북 지역 43개 시민사회는 오늘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에 대해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